일단 이번 이 빌라라 베나무는 크리스티 초이스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상영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초이스는 이번 DMG 이제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신설된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관객과에 대화보다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긴 하지만 또 크게 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나중에 이제 관객분들의 이제 질문을 좀 받기 전에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감독님께서 이제 자기 소개와 함께 이제 이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별나라 배나무를 만든 신율이라고 하고요. 동네에서 길고양이들을 따라다니다가 아기 고양이를 발견하게 돼서 또 지역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서 제작하게 된 다큐멘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몇 시간 좀 질문하자면요. 방금 예상하신 대로 아기 고양이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만들어간 이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여러 우연한 만남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제 이걸 찍으시면서 처음부터 좀 이런 우연한 만남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우연한 만남들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찍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냥 카메라 산 밑이라서 그런지 집 주변에 길고양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어디든 길고양이들이 무척 많긴 하지만 그 고양이들을 따라다니다가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에게 밥을 이렇게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학교에 제가 그때 밖에 일이 있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께 연락이 왔거든요. 아기 고양이가 지금 박스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쩌다 저희 집에 오게 되고 그렇게 저는 아기 고양이를 만나면서 그냥 지역을 이렇게 혼자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주 촬영을 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인연들이 있는데 그 한 해의 이야기를 어떤 이렇게 구성된 이야기로 묻겠다라는 촬영의 기획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보는 저와 그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이렇게 연결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최종적으로 만들게 된, 구성하게 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화들 보면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뭘 찍어야 돼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지 않고 일단 이제 찍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이렇게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제는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어떤 느낌 혹은 어떤 풍경과 마주해야 한 뒤에야 이제 카메라를 다시 내려놨던 카메라를 다시 들고 또 녹화 버튼까지 누르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촬영을 매주 갔거든요. 그 배밭이 사실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창 너머로 보이는 배밭인데요. 거기가 배밭이라고는 사실 영화 초반에는 2020년대에 필름 사진이 나와요. 그건 제가 찍은 필름 사진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는 그곳에 배밭을 이미 봤었지만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곳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배밭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배밭이다 라고 제가 느끼고 이거를 하는 건 뭔가 카메라에서 볼 때가 더 느껴지고, 그리고 막상 카메라에서 촬영을 할 때 느꼈다기보다는 그 촬영물을 나중에 이렇게 모니터로 백업을 하면서 아 이거 맞다, 여기가 배밭이지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밭이라고 하지만 배가 딱 열려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넝쿨이 더 많았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러면 여기가 배밭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 나는 여기에서 뭘 보는 걸까? 이 분위기는 여기만 가지고 있는 공간일 텐데 이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이 느낌을 어떻게 영화 안에서 구성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게 느껴지는 순간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정도 좀 찍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찍어 나가기만 했는데 그 찍은 걸 다시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또 그와 비슷한 것들을 또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도 또 어떤 게 또 좀 약간 신기했냐면 혹시 보신 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내레이션이 이제 나오잖아요. 내레이션 나오면 그게 이렇게 뭐 했는데 펜스를 넘어갔다. 그런 이제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펜스를 넘어가긴 또 하지만 제가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카메라가 조심스럽게 느껴지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든 사람으로서 이제 피사체랑 우연히 맞닥뜨렸고 그걸 찍어야 하는데 약간 조심스럽게 찍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카메라라는 건 카메라를 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숙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흔히 이제 얘기하는 대상화라고 그러죠. 대상화. 네, 대상화. 근데 대상화를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이제 맥락에서 이제 좀 사용하는데, 근데 이제 카메라를 들거나 카메라 찍는 사람은 어떤 것들을 대상화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라는 것이 제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카메라를 든 사람의 숙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좀 이제 촬영을 하실 때 뭔가 이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뭔가 이제 피사체를 좀 포착하려고 한다는 게 보였고,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피사체에 다가가려고 했는지가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뭔가 그 조심스러움은 아마 다들 느끼실 텐데 저의 집이 아닌 다른 뭔가 구색된 공간에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웠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던데 그것이 또 이게 아파트의 울타리다 보니까 여길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아파트 단지별로 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약간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혹은 다른 분위기가 조금 전환되는 느낌? 이런 거가 조금 느껴져서 그 울타리가 저한테도 영화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구획을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로 나오기도 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대상을 찍을 때에 일단 가장 조심스러웠던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사람이건 혹은 뭐 생물, 비생물이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나무를 찍다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 30초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그 전의 모습과는
뭔가 딱 달라진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30초만 달라졌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까? 이런 저의 궁금증이 있었고 저의 궁금증을 저의 존재를 아예 이렇게 배제하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보여주는 것이 전 솔직한 뭔가 방식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레이션이라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레이션에 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 조이스의 선정된 영화들 중에 이제 나레이션을 쓰는 영화가 있고 자막을 쓰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는 영화 중에서도 직업 성우화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감독님처럼 자기 본인 목소리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상으로 본인 목소리로 이제 나레이션하는 경우는 크리스 조이스 작품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레이션과 자막을 써도 되고 나레이션을 써도 되는데,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이제 감독님들 중에 그 나레이션보다는 자막을 선택하신 감독님이 좀 더 많았어요. 이제 크리스 조이스 안에서 그래요, 저도. 근데 이제 자막보다는 이제 나레이션을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자기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자기 목소리를 기입하면서 해야 될 느낌들은 어떠셨는지요? 네. 일단 나레이션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뭔가 앞에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있기도 하지만 이 극 중 안에서 그냥 어떤 화자로서 작용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의 캐릭터로서 그 이야기들을 연결하는 그런 화자로서의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와중에 나레이션을 먼저 제가 했는데 제가 스스로 녹음을 듣는데 정말 너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다른 분을 이렇게 요청을 드릴까, 배우분을 섭외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하지만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구상이 계속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서 열심히 연습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어조와 음색으로 좀 하려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보면 좀 적절하게, 그러니까 좀 필요에 따라 변화를 좀 주려고 했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어조와 음색을 본인 스스로에게 바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크게 사건이 발생을, 사실 저한테는 보기에는 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농사를 짓던 벼밭이 농사를 멈추고 아기 고양이가 버려지고 또 버려진 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큰 사건인데 그 큰 사건들을 처음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속삭이면서 했대요 이런 좀 절배동화를 들려주듯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그런 구상이 있었고, 그런데 영화적 톤으로 그런 것을 극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약간의 그냥 억양의 차이, 악센트의 차이 이런 것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마이크를 고객석에 돌려서요. 네. 자, 이제 이 신재 감독님께 이제 질문하시거나 혹은 감상을 좀 나눠주고 싶은 분 계시다면 손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이나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저기 이제 여기 이쪽 위에 이제 하얀색으로 보시면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아 이게 고양이 부모를 찾는 이야기인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그 배밭으로 가가지고 배밭에서 사장님 인터뷰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이거 영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하는데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난 영상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라고 거의 마지막에 생각을 했는데 가장 크게 조금 놀랬던 거는 마지막에 그 배를 실제로 그 수학을 하시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진짜 그냥 학생들이 만드는 고양이 엄마 찾기 영화인가? 아니면 배로 나왔다가 이거 되게 두서가 없다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이렇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그 배밭으로 가가지고 그 영상물을 찍는 거는 되게 섭외 능력이나 그렇게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이게 진짜 영상물에서 영화로 넘어간다라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어쨌든 1년이라는 엄청 긴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마음과 끝에 시작했던 마음이 또 다르고 그거를 밀어붙이는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리고 뭔가 되게 인터뷰를 되게 쉽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쉽게 잘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나는 알바도 하고 학생이고 뭔가 내 상황 자체는 약간 녹록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주일에 영상 한 번씩 찍고 나중에는 그 섭외를 해가지고 그 배밭에 배를 수확하는 그 전 과정을 찍는 게 되게 강렬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1년을 내가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하이라이트까지 뭔가 그 고조되는 과정까지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거 영화 만들어야지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서서히 뭔가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힘을 얻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되게 꼼꼼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질문인 것 같고 저 스스로도 왜 나는 배밭에 갔고 왜 매주 찍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고는 했는데요. 사실 진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뭐 찍는다는 행위도 그렇지만 매일 뭐 카메라 들고 어디 간다고 하는데 막 어디 가니 뭐 이런 것도 있고 넌 뭘 하고 있는 거니 이런 주변의 시선도 사실 너무 뭔가 힘들기도 했고 당시 저의 상황으로서도 뭔가가 소실되어 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배밭에 갔을 때 정말 진짜 이렇게 작은 넝쿨들이나 잔티들도 제가 매주 갈 때마다 뭔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좀 몽글몽글해지는 느낌도 받았고 어떤 생명력 같은 힘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걸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의 시선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뭔가 좀 저도 내가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밖에서 보면은 잘 안 하고 있고 뭐 버려져 보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가면 뭐 이렇게 막 조그맣게 막 몽글몽글 살아나는 게 뭔가 많이 힘을 받았고 이입이 됐던 것 같았고 그럼에도 그게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에 그 1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그 매주를 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촬영이라고 하지만 저한테는 뭔가 한편으로 명상 같다고도 느꼈어요. 그런 게 좀 큰 힘이 돼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결국에 작품을 완성하는 메시지의 주된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힘들어 주시면 되죠. 네, 여기 쪽에 검은색으로 입으시고. 우선 김동민 영화를 저도 되게 따뜻한 시선으로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따뜻한 마음이 들게 했던 게 색채에서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혹시 카메라랑 렌즈 못 쓰셨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한 인물들과의. 거기서 따로 각본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카메라를 켜고 자연스럽게 나눴던 대화들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는 그 FX, 소니의 FX3라는 카메라였고요. 렌즈는 2470 렌즈와 가끔 85mm 이렇게 망원 렌즈를 사용을 했고, 사실 컬러 같은 부분은 또 그 같이 작업을 해주시는 컬러리스트 정승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후반에서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서 더 끌어올려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사실 인터뷰는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도 너무 많았어요. 특히 그 정말 매화체 이렇게 찍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탁탁탁탁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봤다가, 그분이 스쿨버스이셨는데 과거에 나주에서 배농사를 지으셨던 분이셨고, 사실 처음엔 저는 그 배를 나무를 때리는 행위인 줄 알고 너무 겁먹은 마음이었는데, 되게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집에 이렇게 그냥 있는데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그 묘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원래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있길래 갔더니 거기에서 이제 묘를 이렇게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셔서, 또 근데 되게 서슴없이 막 얘기를 해주시고 또 막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면서도 저가 뭘 계속 받고, 배도 받고 떡도 받고 그러면서 뭔가 저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드리고 이런 뭔가 주고받는 행위가 인터뷰처럼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좀 더 질문 좀 이어가 보면요. 이 영화 아까 이제 카메라를 조심해서 이제 피사체를 찍는 것 같다 라는 질문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긴장감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구나. 근데 그런 만큼 영화의 카메라는 어떤 사이에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살고 계신 남양주를 지금 나오는데, 남양주랑 공간이 좀 그렇지 않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서울이랑 완전 가까운데 또 서울 같지는 않은 이제 도시고,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오듯이 이제 배도 살균된 상태의 배와 그다음에 살균되지 않는 세계, 그 살균된 세계와 살균되지 않는 세계, 그다음에 좀 단조롭지 않은 도시와 단조로운 또 교회의 수도원 뭐 이런, 그래서 사이에 대한 관심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사이에 대한 관심이거나 아니면 사이에 대한 예민함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이에 대한 관심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이사만 한 20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오래 거주하고 있는 곳이 지금
배경이 되는 곳인데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한쪽에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한쪽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막 보여요. 그리고 저는 주 생활을 서울을 가는 버스나 전철을 타고 하고 저녁에 와서 거의 침대에 있듯이 침대나 뭐 식사 공간에만 집에 있고 또 나가고 그 갭 사이에서 또 나는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뭔가 부유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물리적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이 되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라는 것을 사실 이번 영화를 다 마무리를 하고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누가 보여줬는데 제가 그 글을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가 이 두 창문 사이에서 껴있는 것 같다. 이런 정말 그냥 부끄러운 글을 끄적였던 거를 누군가가 보여줘서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이상한 승무원 꽤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런 만큼 이제 이 영화가 좀 더 약간 각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는 좀 자기가 사는 고장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사실 비슷해요. 저도 계속 이른바 그러니까 다른 분과 거의 마찬가지로 완전 지방에 살다가 이제 상경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20대를 삼키고 30, 40대를 뱉어내는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그렇다고 해요. 20대를 삼키고 30, 40대를 뱉어내는 공간인데 제가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삼켜지고 이제 나온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인근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저 안양에 살면서 안양은 제 기반 전혀 없는 도시예요. 제 삶의 기반이 그동안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살면서 안양이라는 도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 감독님도 보면 남양주가 원래의 일종의 고향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양주 혹은 이제 그 별내라는 자기 고장을 알아간다는 것이 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일 거라고 혹시 감독님께는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감독님께는 어떤 의미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게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되는 거니까 영화가 이 자기 고장을 알아간다는 게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 어떤 의미일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관객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다 느껴졌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먼저 바랬던 것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지내기도 하고 저희가 되게 혼자라고 느낀다고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머리로는 혼자라고 느끼고 그 일상생활에서 혼자라고 느끼는데 인지하기도 전에 사실은 수많은 것들에게서 이미 많이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전의 시간들도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이전의 시간도 있지만 지금 내가 뭔가 머리로 인지하거나 실제로 만지지 않아도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다 라는 것들로서 계속 뭔가 연결이 된다라는 감각을 저는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느껴서 그것만으로 그런 게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딱 그래서 뭔가 별내라는 지명을 쓰기보다 별나라라는 영화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각자만의 뭔가 그런 공간들이 다 있을 것 같고 다 그렇게 뭔가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리로 이렇게 말로 느끼기 전에 뭔가 몸으로 좀 느끼고 이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토크가 굉장히 좀 시간이 길게 하게 되는데 지금의 시각 자체가 좀 늦은 시각이어가지고 제가
토크를 길게 이어나가기가 되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하고 좀 이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께서 스스로 이제 옹기종기 살기 어렵다 뭐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어요. 네, 또 그래서 또 이런 영화를 또 만드신 거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면 좀 영화 바깥으로 약간 뭐 영화 안으로 약간 좀 여전히 있어도 상관없긴 한데 본인은 그러면 언제 세상과 연결되었다고 느끼시나요? 저 지금 약간 이렇게 영화가 요즘 이렇게 영화 상영이 될 때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이 봐주실 때 사실 이렇게 이런 경우 저는 처음인데 전 최근에 정말 가장 굵직하게 느꼈던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 싶은 것이 가장 컸고요. 어떻게 보면 엄청 커다란 소통이 된 느낌이었어서 가장 컸는데 사실 가장 소소하게는 요즘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고양이 배변을 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배변을 매일 그 얘가 얼마나 어느 크기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데 그게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입니다. 네, 그러면 늦은 시각에 가지고 더 느끼는 하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 삼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 상영한 것에 그 소감과 함께 이제 앞으로 기대 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DMZ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그런 에세이즘이라는 주제로 영화가 상영이 된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었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요일 저녁에 자리에 계셔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월요일